좌파는 조폭의 의리로 뭉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간만에 깃발을 날렸습니다. 어저께 이제 오세훈하고 조은희 이 토론은요 서로 이제 덕담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박영선이 이제 공격을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정말 계급장 떼고서 둘이서 붙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오신환이나 조은이나 말하자면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스태프들이죠. 그렇지만 사람 팔자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돌고 돌아서 또 그렇게 맞짱을 뜨게 되면 그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인재를 키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의 초조함, 그 다음에 얼굴 표정, 또 조은이도 그렇고요. 이 굳세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오늘요 좌파들은 조폭의 의리로 뭉쳤다 하면서 이 SNS를 올렸는데 아주 간만에 사이다 SNS를 올렸습니다. 네,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도 올립시다. 자, 오세훈 시장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민주당 좌파들의 조폭 의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오성규 이 사람이 이재명이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공모에 지원해서 이제 그냥 완전히 된 거죠. 이건 아주 약식 말하자면 절차만 하는 척 한 거죠. 이 오 전 실장이라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이제 시민단체 환경정의라는 데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설공단 본부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자리를 시민단체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본부장과 이사장을 거쳐서 2018년 7월부터 박 시장이 사망하기 전까지 비서실장을 2년 동안 지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오성기라는 사람이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과거 박 시장한테 보낸 자필 편지를 SNS에 공개한 거죠. 아주 엄연한 2차 가해자인 거죠. 근데 그런 인물한테 임기 2년에 기본 연봉만 8,700만 원에서 1억 2,600만 원. 이거 우리 세금이죠. 성추행 피해자의 공범자나 마찬가지인 2차 가해자한테 우리가 1억 2,600만 원, 1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월급자리를 우리 서울 시민이 돈 내가지고 내야 됩니까? 이거 제정신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서 정치적인 이념이 같은 내 편이면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돈 더미가 돈방석 공공기관장 자리에 임용해도 되는 거냐? 이러면서 이재명은 사과하라고. 그리고 전임시장의 성범죄로 인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그 시장이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공공연히 떠들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사람을 이런 자리에 둔 거. 아,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이 성범죄 피해자, 이 딸을 숨을 쉬는지를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본다는 어머니 심정을 해서는 생각하면은 이거는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2차 인사폭력이다. 정말 이거는 범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구구절절이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내려주세요. 자, 진짜 이 좌파들이 자기네들을 얘기할 때 진보 세력이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퇴보 세력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좌파들 부를 때 우리 여러분 퇴보 좌파들이라고 이제 부르면 됩니다. 네, 곡괭이님 손끝을 에이는 아유 추우시죠? 곡괭이님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딸기파파님께서 최근 들은 시중의 소문 하나, 주한미군 접종용 모데나 백신준 일부가 한미연합사 진상 형식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점점점. 네, 이 딸기파파님이 소문을 전해주셨는데 그 소문이 지금 서울 시내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인이하고 정수기하고 100여 명을 이끌고 이 시장에 소래포구 시장에 가가지고 여기가 오이도인가요? 뭐 이러면서 헛소리하고 막 시장을 활기치고 다녔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안 걸려.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는 5명도 못 모이게 하고 가족끼리도 못 모이게 하면서 지들은 내 젓갈 쇼핑하러 내 소래포구까지 간 이유가 그렇다면은요. 자,
오성규라는 사람, 이 박원순 피해자가 박원순 이 시장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하면서 얘가 이런 애예요 이러면서 공개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얼굴이나 봅시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네이버에도 다 나와 있고요. 네, 자료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더 팩트에서 이 사람 얼굴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저 안경 꽤 비싼 것 같고요. 이 오성기라는 사람이 비서실장으로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뭐 5일장부터 시작해갖고 막 뿜뿜하는 이 모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박원순에 대해서 그렇게 애틋해 한다는 거예요. 시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는데. 그리고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시장님이 그 성추행 그 성범죄 피해자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들은 얘기하겠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느꼈다. 그리고 또 둘이서 굉장히 애틋해서 둘이 혹시 연애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은 한 적은 있다. 이런 말을 또 사석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건너 들었습니다. 뭐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요. 게다가 이 사람이 또 이 법적으로도 그 성추행 그 피해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도 이거는 뭐 황당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 김재련 변호사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또 박 시장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김재련 변호사가 성추행도 아닌데 김재련 변호사한테만 가면은 그거를 성추행으로 이 둔갑을 시켜가지고 아주 그게 무슨 성추행 그 피해자 훈련소가 김재련 변호사 사무실이다. 뭐 이런 말까지, 이것도 뭐 2차, 3차 가해죠. 근데 이 오성기라는 사람이 제일 해서는 안 될 일은 뭐냐. 그 성범죄 피해자인 그 여성이 이 박 시장한테 보낸 편지를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본 분들이 여러분 있으니까 그 내용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성범죄 피해자가 박 시장한테 저도 시장님 외국 갈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저도 좀 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건 뭐 이제 공개가 됐다가 이제 딱 이제 사라졌으니까 본 분들은 꽤 있으실 겁니다. 아니 그게 말하자면은 마치 이거는 제가 보니까 아주 의도가 불순한 거예요. 안희정하고 그 김지은하고 이렇게 같이 간 거. 응? 이거를 연상시키면서 정말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진짜 2차, 3차, 4차, N차 가해를 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 사람 이제 글 내려주세요. 네,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좌파들 너무너무 사악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은요. 이 오성기란 사람은요. 연봉 1억 경기도 단체장에 앉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경기도 이 테크노파크 이거는 정말 할 일도 별로 없는 거고요. 누구에게 좌파들에게 그 자리를 앉히기 위해서 다 아름아름으로 앉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원 공모 이런 거는요. 진짜 뭐 문준용이가 고용정보원에 귀걸이 달고 이 이력서 낸 거 이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은 병풍으로 둘러리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봉 1억 3천이라 요새 같은데 진짜 그 똘똘하고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이 오성규 같은 이 성범죄 2차 가해자를 이 경기도 단체장에 앉힌다. 와, 이거는요. 정말 경기도에 있는 지금 나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공간에 가가지고요. 데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청에서 조직적으로 오성규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페미들은 다 어디 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이재명의 성인지 레벨인 거죠. 자, 이재명이 평소에 뭐 자기는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뭐 이 공감하고 뭐 이런 얘기 이제 양념으로 하죠. 그런데 이재명은 사실은요, 대한민국에서 이 페미들이 절대로 찍지 말아야 될 후보는 바로 이재명이에요.
지금의 페미들이 그 원조 그 순수했던 페미니스트들 말고요. 자, 저는요, 사실은 이제 몰래 녹음한 거, 이런 거는 안 듣고 안 보는 게 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모양 비디오, 이거 다 안 봤어요, 저는요.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 이재명이 이제 제가 그때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이제 외부자들 할 때 출연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듣고서 저는 쇼크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이재명이 뭐라고 할까? 이성을 잃고서 자기 이 형수한테 그 상스러운 욕설을 했다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욕설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이 욕설을 한 거는 쫙 깔은 거예요. 아주 이성적으로 욕설을 했더라고요. 아니, 요만큼의 흥분도 없었어요. 그거를 주저리 얘기하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재명의 그 부인, 그 해경궁 김씨가 또 자기 조카한테 한 욕설, 또 비슷한 뭐 정신병원 운운한 거, 이것도 이재명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요, 아주 쌍으로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권력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상이몽 같은 데서 이재명이 부인이요, 응? 정말 뭐 이 보드 타는 거를 연습을 하면서 완전히 수영복 차림으로 나와가지고 저 진짜 놀랐습니다. 대단한 부부예요. 자, 이재명의 경우는 성인지 레벨에 있어서 형수한테 그렇게 상스러운 요구를 했다는 거. 이거는 뭐 오성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2차 가해를 하고 그 피해자가 박 시장한테 보냈던 편지, 이것까지 이렇게 탁 이렇게 공개한 거, 이런 거에 보니까 내가 형수한테 했던 욕설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성인지 레벨은 아예 사전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넌 모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도덕성이 없다 이러는데, 영어로 왜 아모랄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A가 붙게 되면 아예 그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개념이 없는 사이코패스, 보더패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성인지 레벨에 있어서는 진짜 이 아 레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진짜 이 이재명이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성기라는 사람을 연봉 1억의 경기도 단체장의 자리에 딱 앉아주면서 시민단체의 일종의 리에종 역할을 시키는 거죠. 자기 선거할 때 시민단체 이렇게 다 가동하고 선동하라. 네.